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존중.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이랑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거 아냐? 지금 저희 가족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비 사돈의 이런 행동이 우리 딸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양반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아? 집안이 대단하다고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딸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이게 당신네 집안의 품격인가요? 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감히 너희 같은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손해야. 손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군요. 우리 딸의 결혼 반대하겠습니다. 뭐, 감히 우리 아들을 거절해? 너희가 뭔데? 이대로 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협박까지 하시겠다고요? 더 이상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야, 거기서!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 딸이 시부모로 모시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우리 딸에겐 더 나을 것 같군요. 뭐라고? 이런 망할 놈의 집안을 두고 보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8세 강지훈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강지훈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강지훈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딸 지은이가 30을 훌쩍 넘겨버렸더라고요.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기만 한데 말이죠. 그 애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 막내였어요. 첫째와 둘째는 아들이었고 늦둥이로 태어난 지은이는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지은이가 조심스레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숟가락을 든 채로 그만 멍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막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니 기쁘면서도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옆에 붙어 다니던 우리 지은이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더군요. 하지만 지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었더니 지은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준호라고 해요. 제가 다니는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믿음직스러운 청년일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리고 볼은 발그스레하게 물들어 있었죠. 어릴 적 좋아하는 인형을 받았을 때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저 준호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호네 가족이랑 상견례를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막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한테도 말해놓을게. 제 말에 지은이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했죠.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격식을 갖추고 싶었거든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더군요. 우리 막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죠.
아내와 함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구두도 반질반질 닦았습니다. 아내는 머리 손질하러 미용실에 다녀오고 새 옷도 샀더군요. 여보,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내가 말하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세월 참 빠르네. 우리 부부의 첫 만남을 떠올리니 지은이의 앞날이 걱정되면서도 설레더군요.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애가 선택한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돼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지더군요. 괜찮아, 지은아. 넌 우리 딸이잖니. 너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제 말에 지은이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지은이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아내도 같은 마음인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잘할 거예요. 제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분주히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막내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아내는 계속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지은이는 침착한 척하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이 좋은 날에 웬 비야.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비가 우리 지은이의 앞날에 복을 내려주는 비일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죠. 우산을 챙겨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글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 정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살펴볼게. 지은이가 씩 웃더군요. 네, 아빠. 준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계속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하더군요. 저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레스토랑에 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봐, 이제 말까지잖아. 좋은 징조야. 제 말에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레스토랑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예비 사돈을 만나고 사위 될 사람을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실내는 차분하면서도 격식 있는 느낌이었죠. 직원이 정중히 인사하며 예약된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가 계속 손목 시계를 보더군요. 아직 시간 좀 있어. 긴장하지 마. 제가 말하자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죠. 준호하고 준호 부모님이세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막내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까이 오자 지은이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와 아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와 마주쳤죠. 단정한 외모의 공손한 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지은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지은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딸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돈 되시는 분이 큰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날씨가 영 아니네요. 비가 오다 말다 하고. 그 말에 저는 네. 그래도 이제 맑아져서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사돈께서 에이, 그래도 비 오는 게 더 좋지요. 술 마시기엔 비 오는 날이 딱이라고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예비 사돈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어요.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시더니 메뉴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어이, 여기 이거 다 가져와. 우리가 골라 먹을 테니까. 그 말에 종업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문하신 메뉴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사돈은 짜증을 내며 뭐야, 이런 고급 식당에서 서비스가 왜 이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주로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준호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대기업 입사해서 지금 승진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공손히 네. 아드님이 아주 훌륭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비 사돈이 그런데 따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지은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나섰습니다. 네. 지은이도 준호 군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아, 그래요? 같은 회사라 우리 준호가 잘 챙겨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비 사돈의 무례한 언행은 계속되었어요. 술을 거부하는 제 아내에게 아이고, 술도 못 마시면 어떡해요? 여자가 술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예비 사돈이 갑자기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연애하다가 들키면 곤란하지 않나요? 지은이와 준호가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그래도 위험한 일이죠. 준호야, 너는 승진에 지장 없게 조심해야 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님,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좋게 말을 이어나갔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사돈께서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점점 과해지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하고 애 낳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죠. 결혼하면 바로 애 낳고 그랬는데 그 말에 준호가 아버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만해. 니들 결혼하면 애 빨리 낳아야 해. 알았어. 특히 지은이 너. 예비 사돈이 지은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회사 그만두고 애나 잘 키워.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지은이와 준호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죠. 예비 사도는 제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부모 말도 안 듣나 보네.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이 법이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준호야, 너 결혼하면 처가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알았어? 남자가 쪼그라들면 안 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겨우 참았죠. 그건 옳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아이고, 사돈 양반, 세상 물정 모르시는군.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야지. 여자한테 끌려다니면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호야, 넌 승진해서 지은이 위에 서야 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행동도 과해졌거든요. 종업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예비 사돈이 갑자기 야, 이 술도 가져와! 라고 소리쳤어요. 종업원이 공손하게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주문하신 양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예비 사돈이 화를 내며 뭐야? 손님이 달라는데 안 된다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서비스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은이의 앞날이 걱정되더군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압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건 지은이의 인생이니까 내가 너무 나서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상견례가 진행될수록 예비 사돈의 음주는 점점 과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띄우려고 라며 가볍게 시작한 술자리였지만 어느새 예비 사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말투는 거칠어졌죠. 야, 이 술 좀 봐! 이런 거 마셔봤어? 내가 특별히 주문한 거야! 라며 자랑 섞인 말을 늘어놓았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러다 대화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러던 중 예비 사돈이 갑자기 우리 가족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학벌이 어떻게 되나? 우리 아들하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그 말에 지은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제가 딸 대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들어갔습니다. 학벌보다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예비 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그래요. 요즘 세상에 백없이 대기업 들어가기가 쉽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준호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때는 사랑으로 빛나던 눈빛이 점점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 차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적 갈등이 심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딸의 앞날이 걱정인데, 하지만 지금 내가 나서면 지은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우리 딸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예비 사돈의 대화 중에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슬그머니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애를 낳으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키워야 한다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안 그래요, 사돈?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소중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뭘 모르시는군. 그래도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있어야지. 지은이 너 결혼하면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두 소중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그러자 예비 사돈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제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여자가 너무 떳떳해지면 집안이 거꾸로 된다는데. 제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예비 사도는 코웃음을 치더니 두 분 다 똑같네. 지은이 너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우리 말 잘 듣고. 저는 그 순간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눌렀죠. 조금만 더 참자. 지은이를 위해서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 예비 사위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분은 남편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연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고 가끔 조용히 여보,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분이 저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이러는 편인데 오늘은 술까지 마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의 사과가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라는 사실에 걱정이 되더군요. 우리 지은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예비 사돈의 술 주정은 계속되었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은이의 앞날을 위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였어요. 예비 사돈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야, 종업원! 술 더 가져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해. 이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은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더는 안 돼. 우리 딸을 지켜야 해.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만류로 폭발할 것 같던 화를 참고 상견례를 계속 이어나갔죠. 이런 저희 가족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사돈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지고 막말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야, 지은아, 너 몸매가 좀 그렇더라.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려면 관리 좀 해야겠어.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예비 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아, 너 모아둔 돈은 좀 있어? 우리 아들 준호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은이를 생각해요. 그 말에 간신히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참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레스토랑 직원들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돈의 음주는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어요. 야, 이 술 진짜 좋다. 너희도 마셔봐. 왜 안 마셔? 그러더니 갑자기 술을 따라 지은이 앞에 억지로 들이밀었죠. 너, 이거 원샷해. 어른이 주는 술을 거절하면 어떡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딸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야, 사돈 양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그저 며느리 될 애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뭐,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그리고는 예비 사돈이 준호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예비 사돈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아예 일어나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뭐? 벌써 가게? 아직 할 얘기도 많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묻어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지은이는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예비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존중? 당신이 뭔데 존중을 받아? 우리 아들이 당신네 딸이랑 결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이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주변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 손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사돈은 그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도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이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딸의 결혼 반대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사돈 가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비 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뭐, 감히 우리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해? 당신이 뭔데?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파혼입니다. 우리 딸을 이런 가정에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으로는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의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모습들, 그리고 우리 딸이 앞으로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말에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넌 우리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구나. 너의 아버지 이런 태도를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널 보니 말이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우리 딸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는 우리 지은이에게 연락하지 말 거라. 제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감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 당신,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반대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비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집안이 대단하시다고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딸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이게 당신네 집안의 품격인가요? 그렇게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손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계속해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손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가자. 아내와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리를 뜨려는 그 순간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우리 아들을 모욕하고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나섰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너가 무능해서 그래.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사랑한다는 지은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비 사돈 가족이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예비 사돈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고 봐. 이대로 끝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차에 도착해서야 뒤를 돌아봤죠.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직도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배인이 예비 사돈을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은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아내도 지은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래, 지은아, 너 잘못 아니야. 넌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저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뒷자리에서 지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서 미안하구나.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도 오늘 상황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외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봐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아버님의 그런 행동에도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지은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도 너가 사랑했던 사람이잖니. 정말 헤어져도 괜찮은 거니?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확실해요. 준호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달라요. 그 순간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예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직접 받아볼래? 아니면 아빠가 대신 받아줄까? 지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죠.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준호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지은아, 제발 우리 관계 끝내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행동도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왜?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까지 왜 헤어져야 해? 준호야,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 사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보고 알았어.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지은아, 미안해, 준호야. 이제 연락하지 마. 지은이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용감하고 현명한 우리 딸이야. 제가 말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은이가 진정되자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회사는 어떡할 거니? 준호와 같은 회사라 힘들지 않을까? 제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우리 가족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는 어제의 슬픔 대신 담담함이 묻어났고 저와 아내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느껴졌죠. 지은아, 오늘 회사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당당하게 갈 거예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그래, 우리 딸, 파이팅이다. 아내가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힘내. 혹시 준호나 그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 너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잊지 마.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지은이를 회사에 보내고 나서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극복해 나갔죠. 지은이도 점차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빠, 엄마, 더 승진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강지훈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행복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말이죠. 때로는 자식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볼 때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연의 아버지처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때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지요. 우리 자식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